네, 2023년 개묘년 신년 운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신 일주에 한정을 해서 2023년 신년 운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운세는요, 일단 일주론을 이제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상당히 좀 정확도가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개묘년이 이제 2023년인데요. 세운 천간 이 개수하고 세운 지지가 이제 묘목이죠. 오늘 보는 게 임신 일주입니다. 임신 일주하고 세운 천간과 세운 지지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임신 일주의 2023년의 신년 운세를 예측해 보는 겁니다. 토끼띠 해죠. 2023년. 일단 그 임신 일주가 어떤 일주인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임신 일주를 보시게 되면 지장간에 무토, 임수, 경금이 있죠. 무임경입니다. 지장간은 인간의 어떤 세밀한 어떤 그 활동이나 여러 가지 어떤 변수를 나타내는 그러한 암시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일간이 임수고 지지가 이제 신금인데요. 신금의 지장간은 무임경입니다. 모두 양으로 구성되어 있죠. 양의 천간입니다. 무토는 이제 임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성이죠. 직업이나 직장을 의미하는 관성입니다. 임수는 이제 똑같이 임수니까 비견, 나, 친구, 동료를 의미합니다. 경금은 이제 인성이죠. 편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임수, 신금이 임신일주가 모두 양적 속성이죠. 그리고 이제 임신일주는 12운성상 신금이라고 하는 생지를 깔고 있어요. 어떻게 이제 생지가 돌아가냐면, 오늘 이제 임신이죠. 12운성 도표입니다. 12운성은 사주, 명리를 분석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임수죠. 여기 임수는 이제 양의 천간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12운성이 돌아가요. 그러면 절, 퇴, 양, 생. 오늘 임신이죠. 요거 보면은 생지에 해당이 됩니다. 생지란 건 뭐냐면 12운성 자체가 뭐냐면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 발전하고 나이가 먹어서 이제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단계를 단계적으로 다 나타낸 건데, 이 생이라는 거는 이제 막 태어난 단계예요. 태어난 단계니까 굉장히 좀 기쁘고 좋은 거죠. 그래서 임신 일주가 이제 생지를 깔고 있다는 얘기는 아기가 막 태어났으니까 굉장히 좀 이제 그 아기 태어난 걸 막 주위에도 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임신일주 자체가 성격이 굉장히 명랑하고 밝아요. 임신일주가 좀 어둡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에 임신일주 보시면 아주 그럴 거예요. 일단은 뭐 천간지지가 다 양이기 때문에 성격 자체도 좀 외성적일 뿐더러 활동성도 강해요. 그리고 이제 그 생지를 깔은 그 일주는 이제 학당귀인이라 그래서 학업 능력이 굉장히 좀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PR, 자기 어떤 표현을 잘해요. 그리고 이제 이 생지라고 하는 이 생지의 의미는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제 축하해주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또 물질적으로도 많이 도움도 주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일단 조력자가 있다는 거예요. 임신일주는. 보이지 않는 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다른 일주보다는 조금 이제 이런 타인의 도움이 있는 일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신금이 인성이죠. 아까 제가 인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일지는 이 궁 자체가 뭐냐면 배우자궁이죠. 배우자궁. 배우자가 자리할 곳에 인성이라고 들어와, 어머니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영향이 여기 크다 적다.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어머니하고의 사이는 이게 물론 이제 뭐 좋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좀 안 좋게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어머니의 영향력은 큰 일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뭐 옆에 월지가 인이어서 인신식으로 깨져 있다 그러면 좀 이게 약하겠지만 어쨌든 어머니의 영향력은 크다. 일지, 그러니까 배우자궁에 어머니가 들어와 있으니까 고부 갈등, 그러니까 이제 뭐 며느리하고 이제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신금은 임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임수가 그 편인을 보는 거죠. 편인이란 거는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아주 반듯하고 좀 일반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 좀 독특하고 창의적이고 이제 어떤 그러한 이제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임신일주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장간을 보시면 무토죠. 무토는 편관이에요. 이거는 직업이나 직장을 의미하는 거죠. 직업이 무토가 신금을 본다 그러면 이거는 역마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보시면 무토가 신금을 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임신일주인데 지지지장간에 무임경이라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 무토가 여기 있죠. 무토가 여기 있습니다. 무토가 이 신금을 보는 거죠. 오늘은 임신일주인데 지지지장간에 무임경이 있어요. 이 무토는 요 임수 입장에서 이건 관성 직업 직장이에요. 그러면 무토가 양의 천간이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가죠. 절, 태, 양, 생, 욕, 대, 록, 왕, 쇠, 병지예요. 이 병지는 역마지입니다. 이렇게 쭉 돌아서 가면 이게 역마지에 해당이 돼요. 역마지라는 거는 옮겨 다니다. 그 다음에 활동적이고 멀리 이동수가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토 편관이 역마지에 병조하지만 이거는 또 이제 그 역마지에 그 해당이 됩니다. 역마지의 생궁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는 얘기는 임신일주가 한 직장에 오래 뭐 그냥 그 정년퇴임할 때까지 근무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런 그 역마성 때문에 직업적인 이동수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임신일주는 직장 내에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직장 내에 나를 도와주니까 뭐 보이고 보이지 않게 은근히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직장 생활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직장인들 아마 알 거예요. 조직 내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없고 차이는 엄청 큽니다. 뭐 줄도 중요한 거지만 그래도 뭐 부하 직원이 됐든 상사가 됐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임신일주는. 자, 임수 똑같은 게 또 있죠. 이거는 이제 비견이에요. 나와 이제 같은 형제 자매인데 생좌 생궁이니까 아까 제가 이 생좌는 자기 표현력이 좋고 그 다음에 명랑하고 활달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밝고 명랑한 형제 자매가 있다는 걸 예측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금, 이거는 이제 편인이죠. 편인이 경금이 신금을 보면 녹좌예요. 녹좌. 12운성상 보게 된다 그러면 제가 12운성을 자주 언급을 하는데 이게 있어야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자꾸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경금이 여기 있죠. 경금은 양의 천간인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오늘 임신이죠. 경금이 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절, 태, 양, 생, 욕, 대, 록좌죠. 이렇게 도니까. 록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록이라는 거는 식록, 먹는 거, 직위, 뭐 내가 일한 만큼 봉급을 받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녹좌라고 하는 녹이라는 건 반듯하다는 거예요. 녹봉, 뭐 공무원들이 월급 받는 건 녹봉이라고 그러죠. 반듯하게 인성이 녹좌에 있으니까 반듯한 생각을 하는 거고 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독특한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임신일주는 독특한 아이디어로 어떤 기획연구원 같은 그런 직업이 맞아요. 일반 평범한 어떤 생각보다는 이런 독특한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는 어떤 해외 영업직. 아까 역마지에 있다 그랬죠? 관성이 역마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영업 맞아요. 일반 직장인 잘 맞습니다. 공무원 되면 최고예요. 그리고 개인 사업을 한다 그러면 활동적인 부분이 맞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예. 임신일주가 어디 한 군데 이렇게 갇혀가지고 이제 직업을 갖는다? 임신일주답지 않은 그런 그 직업입니다. 자, 진신은 적천수 진가론에 나오는 건데 임신, 천간 임수인데 이 임수가 도움이 되는 거는 병화, 간목, 무토, 경금이에요. 그래서 임신일주가 천간에 이러한 진신을 갖고 있으면 나름대로의 어떤 직업, 재물운이 좀 좋게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임신일주가 2023년 개묘년을 보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세운 천간부터 들어오죠. 개수는 이거는 임수 입장에서는 겁재죠.
겁재는 이건 재물을 갖다가 이제 뭐 찬탈한다, 재물을 빼앗아오는 이게 흉성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게 경쟁자도 되고 그 나의 친구나 동료 이런 것도 돼요. 이걸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자, 임신일주가 개수를 보는 건데 이 개수가 이 겁재가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천간오합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천간오합 보시면 여러분 많이 공부하셨죠? 천간오합. 제가 이런 걸 다 안다고 전제하에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걸 잘 모르시면 뭐 요즘에 뭐 인터넷에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천간오합 뭐 이런 거 저기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까 복습하시면 돼요. 갑기, 을경, 병신, 정의, 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2023년 개묘년인데 개는 무토하고 이제 천간오합을 하죠. 그 무토를 봐야 돼요. 근데 이 무토가 드러난 천간하고 무토가 이렇게 합을 하면 얘 개수가 무토랑 같이 합을 해서 이걸 거예요. 합이 돼서 나가요. 얻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개수하고 합을 하는 무토가 지지의 지장간에 있는 무토랑 합을 한다. 그럼 이 겁재를 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득보다는 좀 작동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차이가 많아요. 뭐냐면, 자, 천간의 무토랑 이 무토는, 자, 임수 입장에서는 여기 무토가 있어도 돼요. 이거는 관성이잖아요. 내 직업이나 직장이에요. 내가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쟁자가 나와가지고 내 직장을 내가 잃는 거예요. 어떨 때? 드러난 천간에 무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개수가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별로 나한테 안 좋은 거죠. 흉성이 되는 거예요. 겁재. 그러니까 임신일주가 만약에 천간에 무토를 갖고 있다 그러면 2023년에 직장을 옮길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지의 지장간에 무토가 있는 것을 보면 진술인신사예요. 보시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12가지 지지 중에서 진,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인, 사, 신, 해. 여기는 지지 지장간에 무토가 다 있어요. 한번 잘 보시면 다 있을 거예요. 나머지 진술, 인신, 사해를 제외한 나머지 6개에는 지지지장간에 무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일주가 지지의 진술, 인신, 사해인데 지금 아예 일지에 깔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뭐냐면 이 개수로 하는 겁재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 천간에 무토가 없는 경우에 작동을 하고, 천간에 무토가 있으면 이미 뭐 갖고 나간 거니까 얘는 이제 이미 한 번 이제 써먹어서 끝난 거죠. 근데 천간에 무토가 없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개수라고 하는 겁재, 친구나 동료, 경쟁자가 나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겁재가 흉성이지만 오히려 신약사주의 임신일주는 아주 도움이 되는 것이고, 신강사주의 만약에 뭐 개수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더라도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운지지 묘를 보시게 되면 지지는 어떤 식으로 운에서 작동을 하냐면 형충회합으로 작동을 해요. 형충회합 많이 들어보셨죠? 형, 인신사, 축술이 삼형살, 충, 육충이 있죠. 그 다음에 합. 이거는, 회는 이제 여러분 많이 아시죠? 방합, 삼합. 예. 그 다음에 이제 합이 있어요. 육합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묘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연지부터 이렇게 월지, 일지, 시지순으로 진격을 합니다. 예. 전쟁 나면 보병이 진격하듯이 쭉 진격을 해요. 진격을 하는데 그러면 12가지 지지를 만나겠죠. 이 묘가, 세운지지 묘가 자부터 쭉 보시게 되면 쭉 만나는데 자축, 자묘형, 인묘 특별한 게 없죠. 묘진 특별한 거 없어요. 묘사, 묘파 정도, 묘미는 이거는 목이 좀 강해지는 거죠. 해묘미의 삼합에 이건 반합이죠. 묘신 특별한 거 없어요. 묘유충은 이건 잘 봐야 돼요. 이건 충이죠. 묘술 요거는 육합입니다. 묘술이에요.
그다음에 해묘, 요거는 또 요것도 합이죠. 반합, 해묘 이렇게 반합되는 거죠. 이것도 목 기운이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말이 빠를 수 있는데 뭐 좀 차근차근 잘 한번 이해하시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임신일주가 양띠다, 아니면 미월에 태어났다, 아니면 미시다 이렇게 한다면 묘미 이렇게 해서 이거는 해묘미, 아까 제가 목이 강해지는 거죠. 임수 입장에서는, 수 입장에서는 목은 식신상관이에요. 새로운 진로나 방향을 연다는 겁니다. 이게 합을 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그 목이 없었었는데 이 묘가 들어오면서 해묘미 반합으로 이 목의 기운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수 입장에서 목은 진로 표현이에요. 새롭게 진로를 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돼지도 마찬가지죠. 해묘미,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묘, 미에 지금 요 묘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해나 미토를 만나면 해묘나 묘미나 요게 목에 반합이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임수 입장에서는 식신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띠다 그러면 해묘 똑같이 해서 새로운 진로가 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묘술이 있다. 그럼 묘술 합으로 묶이죠. 이거는 조금 봐야 돼요. 이거는 새로운 진로가 뭐 때문에 묶이느냐, 관성으로 인해 약간 묶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띠다 그렇다 그러면, 임신일주가 개띠다 그러면 조금 답답함이 좀 느낄 거예요. 2023년도에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좀 자세히 봐야 돼요. 임신일주가 만약에 닭띠다 그러면 이 묘유충이 되면 지지의 지장간이, 묘지장간은 갑하고 을이죠. 유의 지장간은 경금하고 신금입니다. 이게 충이 되면 만약에 뭐 임신일주가 닭띠이거나 아니면 6월에 태어났다던가 1, 2, 3, 4, 5, 6의 6월이 아니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라고 하는 6월이에요. 6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게 지지의 지장간이 다 나와서 드러난 천간하고 합을 하는데, 이 갑은 갑기합을 하죠. 을은 을경합을 하죠. 요 경금은 을경합을 하죠. 요 신금은 병신합을 하죠. 이렇게 합을 하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처럼 임신일주가 만약에 닭띠였다고 한다면 드러난 천간에 이렇게 빨간 것들이 있다면 이 빨간 거에 해당되는 육친성을 읽습니다. 편재, 돈, 편인, 약간의 어떤 공부적으로 좀 학업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 이것도 정관이니까 직업적인 거, 상관, 약간 진로가 좀 막히는 거, 이렇게 묘유충이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뭐 내가 유가 없다, 임신일주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무탈한 한 해가 되는 겁니다. 별다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변동이 없어요. 근데 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유가 없다 그러면 어떤 경우다, 2023년 무탈한 한 해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임신일주가 2023년도에는 제가 볼 때는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훨씬 많은 해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이제 무토가 있는 경우에는 직업적인 변동이 있게 되니까 이건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무기합을 하는데 월지가 만약에 뭐 사나 오가 된다, 이러면 이거 양상이 틀려요. 무기합 합화오행이, 무기합화오행이 화죠. 화입니다. 화. 합화오행이 무기합을 해서 합화가 되는 경우에는, 월지오행이 합화오행인 경우에는 그 합화오행에 해당되는 유친성을 얻습니다. 얻어요. 그리고 대운지지가 합화오행이면 또 얻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만약에 드러나는 시간에 무토가 있는데 태어난 월이 여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직업을 잃지만 돈이 들어와요. 이 화는 임수 입장에서는 재성이죠. 돈입니다. 이건 뭐냐? 경쟁자로 인해서 내가 직업을 잃는데 그 잃는 대신에 돈이 들어왔어요. 퇴직금. 이런 식이에요. 이러한 형태로 돌아갑니다. 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임신 일주로만 가지고는 세밀한 걸 파악할 수 없지만, 어쨌든
세운천간과 세운지지로 일주론을 가지고 이 정도만 보는 것도 상당히 세밀한 겁니다. 다른 아마 이런 강의에서 거의 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조금 제가 말이 좀 빨랐는데요. 하여튼 임신일주 내년 건투를 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